자, 그러면 매도 청구라는 이 제도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뭔가 사업을 합니다. 뭔가 사업을 하는데 주로 주택건설 사업, 아파트 조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쉽게 아파트 합시다. 아파트. 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그 면적이 좀 크겠죠. 여기서 하는 이 사업이 하나의 도시 전체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뭘 하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거야. 첫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고, 두 번째 조건은 이 토지 면적의 80% 이상입니다. 토지 면적의 80% 이상 사용 권한, 즉 쓸 수 있는, 한마디로 지주 동의는 받아야 돼요. 80 이상 사용 권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나머지 미확보한 토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랬을 경우 이제 구체적으로 매도 청구라고 하는 소거든요. 소송을 제기해서 뺏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 이 사업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지구 단위계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된다?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 미확보한 토지에 대해서 이제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자, 일단은 매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지 소유자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협의. 파세요. 3개월 이상 협의하고, 협의가 이제 안 됐을 때 얼마 준다고요? 정당한 가격 주거든요. 시가에 의한 매도입니다. 시가로 팔하고 매도 청구 이제 소송 제기한다. 시가면 적당한 가격 아닙니까? 적당한 가격. 매도 청구 소송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러면 모든 이렇게 거부한 토지 소유자를 모두 다 뺏기고, 무한 뺏기고 나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는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투기꾼도 있을 것이고, 또는 원주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는 원주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주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기 10년 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되기 10년 전 소유자를 보고 우리가 원주민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매도 청구 못해요. 즉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어쩐다고 원한 만큼 주고 사야 돼요. 원한 만큼 주고 사야 매도 청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10년 전 소유자는 원주민이니까 매도 청구 못하는데, 그러면 나는 10년 전 소유니까 원주민이니까 남들의 평당 10만 원을 팔아 나는 1000만 원에 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제도가 있는가? 자, 남들은 10만 원인데 그래 나 혼자 1000만 원 해버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사업 주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업 주체한테 95% 이상만 확보하라고. 사업 주체한테 95% 이상 확보하면 그때는 원주민이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반대를 위한 반대하지 말은 얘기요. 그때는 모든 자에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전 소유자에는 매도 청구 못하지만 95% 이상 확보하게 되면 원주민이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자, 그럼 토지 소유자가 상담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 자, 이만큼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만큼 해가지고 봐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갑은 여기에 토지 가지고 있다. 이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을은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여기서 95% 이상 확보하게 되면 모든 자한테 다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을하고 갑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을하고 갑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을 같은 경우 거부한다 그러면, 이 사업주체 측면에서 을이 외곽이 있잖아요.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 외곽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업 범위를 줄여요. 얘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 범위를 줄여가지고, 이래서 을 거 빼고 을 거 빼고 사업 범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럼 을을 제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 같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심에 있으니까 제외할 수가 없죠. 근데 얘가 만일에 얘가 전체 면적의 6%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원주민이요. 그러면은 사업주체는 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근데 여기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이 섹터를 봐야 돼요. 이 섹터 봤을 때, 자, 이쪽으로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잘 봐야 된다고. 이쪽으로 확장이 된다 그러면 6%면은 우리가 매도청 못 하니까 이만큼 사업법 넓힙시다 이렇게죠. 작업돼가지고 이만큼 사업법이 넓혀버리면 이 6%가 이렇게 4% 이렇게 다운돼 버리면 매도 청구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변 상태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 큰 도로가 있다, 도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다, 하천이 있다, 하천 넘어갈 수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다, 철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건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뒤로 확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좀 잘 봐줘야죠. 무한전 확대가 가능하다? 버티면 안 되지. 그럼 어쩐다고? 바로 사업법 넓혀가지고 5% 미만 다운시킨다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 토지, 지주, 갑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건설회사, 사업주체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느 사람 옆에 서 있는가? 이거를 봐가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상담해야 돼요. 자, 갑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방어하는 방법 알려줘야 되고, 사업 주체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갖다가 사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설명을 해야지. 그런 내용을 알고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고 어쩐답니까? 신뢰가 형성될 것이고 사업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란 이 제도는 대단히 중요한 제도니까 내용을 차분히 좀 다시 한번 이 동영상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부동산공법 강의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실무적인 내용들 같은 제가 이제 자문도 해주고 상담도 받고 많이 하는데요. 이 유튜브 제가 하면서 이 전국적으로 전화 온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토지에 대해서 이거 좀 봐달라고. 내가 토지를 이래 친구 손에서 샀는데 괜찮은 건지 아닌지. 근데 이 질문이 예상외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7월 4일입니다. 목요일 날 그 일일이 한 분 한 분 전화한 것보다도 차라리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오게 되면 이 물건이 개발이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 물건인지, 개발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 건지, 자, 이 토지가 지금 맹지다. 어떻게 해서 맹지를 탈출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 해드리고요. 또 물건 팔고 싶은 분들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지금 이 부공연이란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부공연이란 단체가 있는데요. 부공연이란 이 단체가 전국망입니다. 이게 전국망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있던 물건을 하더라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가지고 온다 그러면 제가 그 전국에 있는 회원들한테 물건을 오픈시켜가지고 팔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일자는 7월 4일이고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해결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걸로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팔아도 괜찮고 안 팔아도 괜찮아요. 자기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아닌 물건인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서 좋은 물건 만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혼자 고민해서 안 풀릴 것 같다가 같이 고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보신 이후로는 될 수 있으면 자기 물건 가지고 개인적인 상담보다도 이 전화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상담 못 드려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날 잡아서 하는 게 어쩔겠는가. 그래서 먼저 7월 4일 한번 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런 기회를 갖다가 여러분이 한번 잡으시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주변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괜찮으니까 같이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물건을 갖다 쉽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